요렇게 갑시다. 요렇게. 오늘 진짜 요렇게 갑시다. 오랜만입니다. 이문채널 도서관 통째로의 주인장 홍준석입니다. 오늘은 조금 무대가 바뀌었죠. 늘 여기에 출판을 세워놓고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강의를 하고 필서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움직이면서 현란하게 했었는데, 오늘은 그 칠판을 뒤로 밀어버리고 뒷 공간을 열고 그 가운데 의자를 놔뒀습니다. 짜잔. 왜 이렇게 했냐면, 오늘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발터 벤야민 시즌 1이 이제 발터 벤야민 스케치 시즌이 끝나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좀 후기 시간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발터 벤야민에 대한 너무 중점적인 얘기 같은 건 하지 않고요. 그냥 이 강의 일태껏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쫑파티 느낌으로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이 칠판 뒤에 가려졌던 이 공간들이 좀 뭔지 궁금하지 않았을까? 혼자만의 생각인가요? 그래서 한번 뚫어봤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별게 없죠? 칠판을 가렸을 때가 조금 더 예쁩니다. 칠판을 가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좌우지간 약간 분위기 잡을 겸 이렇게 열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좋아요.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요? 일단 한번 의자 앉아볼까요? 제가 의자 앉은 지가 오래됐습니다. 제가 한 2월달에 앉은 뒤로 그 뒤로 한 번도 못 앉았어요. 서가지고 자꾸 막 이야기하고 쓰고 판사하고 그런다고 제가 앉지를 못했는데, 이렇게 앉으니까 기분이 참 그렇네요. 이상한 느낌인데? 편하긴 하네요, 근데. 이제 만담은 그만하고 오늘 할 얘기부터 해봅시다. 오늘 뭐 할 거냐면, 후기 시간이죠. 적힌 것처럼.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짜임새를 짜오긴 했습니다. 아무렇게나 영상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목차는 가지고 왔습니다. 제 목차를 어디 적어왔냐면 저의 스마트폰에 적어왔죠. 제 스마트폰에. 오늘 후기 시간이니까 이걸 다 암기하지 않고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. 편하게요. 진짜 그건 좀 빡셌어요. 사실은. 쉽지 않았습니다. 뭐라 해야 될까. 대학 졸업한 뒤로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했어요. 학교 다닐 때는 후배들이랑 많이 했죠. 후배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탁과생이라든지 딴 데 가가지고 이런 강연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, 유튜브 할 때는 거의 한 1년 동안 제가 강연 같은 강연을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말을 딱 해야 돼가지고, 게다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. 사실은 카메라 딱 앞에 덩그미 놓고 한다고 익숙해지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. 하지만 결국은 익숙해지고 말았죠.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저는 우수한 인간이니까 아주 진화론적으로 적응을 아주 잘합니다.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. 좌우지간 오늘 할 거는 여기 적어온 게 뭐냐면은 이 벤야민 스케치를 하면서 했던 연역, 일들, 어떤 통계들, 그런 것들을 적어왔습니다. 일단 이 스케치는 조금 계획에서 어긋난 일들이 많았어요, 사실은. 왜냐면은 여러분 기억을 되짚어보면 제가 3월 3일날 이제부터 제 유튜브는 이제 막 그냥 이것저것 찍는 인문학 유튜브가 아니라 철학적인 유튜브임을 명시하면서 어떤 시즌대를 도입하고 한 시즌을 이제 12에서 15강 정도로 잡아놓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하나의 주제를 이제 시즌 동안 통일돼서 이어가겠다를 밝히면서 시작했어요, 공지사항으로. 그러면서 제가 이제 12강에서 15강 정도면 한 시즌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우리 요 발터 벤야민 스케치 강의가 계획은 13강인가 14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,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월 4일 벤야민 스케치를 시작하고 6월 7일자 16강 폭력 비판을 위하여 파트를 끝으로 이 시즌이 끝맺음 됐는데, 원래 세웠던 계획보다 한 달이 길어진 것도 있고요. 원래는 5월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6월에 끝났죠. 그리고 32강이나 찍었습니다. 그러니까 15강이 곱하기 2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시즌 분량을 한꺼번에 찍어버린 겁니다.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건 그냥 여러분 저의 역량 부족입니다. 이 자리를 빌려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시즌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. 15강에 끝내고 싶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. 하다 보니까 안 돼. 뭔가 주제들이 자꾸 생겨. 처음에 준성아 이거 파사수 프로젝트 좀 다루고 그다음에 그 초현실주의 기법 얘기한 다음에 바로 기술과 복제 시대 넘어가기로 했잖아. 그리고 기술과 복제 시대도 2강 안에 끝내기로 했잖아. 공산주의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. 준성아 너 섬광 우울증 얘기는 그냥 격가지로 빼기로 했잖아. 근데 안 되더라고. 안 빼지더라고. 빼지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다 넣었어요. 욕심이 너무 과해져가지고 이거 벤야민한테 이 얘기 안 할 수 없어. 이거 꼭 넣어야 돼 하면서 다
여러분, 이거 솔직히 말하면 다 넣은 것도 아니야, 솔직히. 다 안 넣었어요, 제가. 다 안 넣고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. 뺀 파트 뭐 있는 줄 알아요? 독일 비핵의 원천, 적진 않겠습니다. 어차피 이거 자막 나오고 있을 테니까. 독일 비핵의 원천이라고 발터 베냐민에게 정말 중요한 저작이 있어요. 제가 이 강연 중에 한번 말했었는데, 발터 베냐민 저작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꽂으라면은 저는 이 저작 꽂고 싶다고.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. 정치 철학적 요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리학, 인간론, 존재론, 자본주의 별의별 게 다 담겨 있어요. 여기에. 그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낭만주의 개념에 대한 발터 베냐민들의 그 책들이 또 있습니다. 뭐 괴테 친화력 이런 저서들. 그런 것들을 곁들인 파트를 통으로 뺐어요, 제가. 왜? 너무 어렵거든. 빡세기도 빡세고 좀 어렵기도 하고.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파트는 빼고 남는 것들을 막 어떻게 좀 쉽게 가공해가지고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32강이나 걸려버렸어요. 사실 33강이죠. 이게 제가 요 3달 동안 했죠. 이제 3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3달 동안 요 컨텐츠를 화금 딱 정해진 요일마다 2강씩 어떨 때는 주말에 올리기도 하면서 뭐 2강에서 3강 정도 한 주에 올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고가 딱 2번 났어요. 사고가. 하나는 이제 날짜 적어왔는데 하나 언제 사고가 났냐면은 맞다. 이때 5월 17일 날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못 올렸어요. 대신 올라간 영상이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. 다시 봤는데 재밌다 깔이 없던데 어지럽기만 하고 실제로 댓글 중에서 어제보다 댓글이 달렸죠. 브이로그 보고 어지럽던 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브이로그가 처음이었습니다.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뭐 좌우지가 그때 제가 환절기 감기였습니다. 그리고 5월 17일 날 환절기 감기에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침묵의 브이로그를 찍고 그 뒤에 또 한 보름 지나서 5월 31일 마지막 날이죠. 이때 영상이 아예 못 나갔어요. 왜? 이때는 목소리가 안 나온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알아두었습니다. 여러분 제 별명이 개복치입니다. 개복치 아세요? 이렇게 생긴 고양이가 아니라 물고기가 있거든요. 검색해보면. 이 개복치가 제 별명이에요. 왜 개복치가 별명인가요? 왜냐면 너무 많이 아파서. 요거를 바탕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이 있거든요. 개복치 키우기라고. 근데 그 개복치 키우기 아니라 개복치가 워낙 잘 죽어 제끼니까 약골이라든지 막 너무 간단한 걸로 알아누는 사람들에게 되게 손가락질로 개복치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제 별명이 개복치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이번 연도 아니고 매년 그래요, 여러분. 매년 이 빠진 날을 보면 5월 17일, 5월 31일이죠. 5월달 그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환절기 그때 많이 아픕니다. 2월도 마찬가지고 2월, 5월 그 다음에 10월 그때 진짜 많이 아파요. 제가. 보통 봄과 가을이 좋은 시절이라고 하죠. 전 좋은 시절에 늘 알아 누워 있습니다. 그리고 춥고 막 덥고 겨울, 여름 그때 쌩쌩하고 그런 부조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. 뭐 좌우지간 그때 그 2번 사고 난 거 한 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건강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튼 그 2가지를 빼면요. 나머지는 다 계획대로 흘러왔고 빠지지 않고 쭉 온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면서 이게 그럼 32강이 총 몇 분이냐 이거 외워왔어요. 825분입니다. 다 합치면 제 영상이 825분이고 이거 시간으로 환산하면 거의 14시간 분량입니다. 그러니까 제 발달의 베냐민 스케치를 쭉 따라오면서 본 분들은 14시간 정도 저와 함께 요 강연을 따라오신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요 평균 조회수는 어떻게 될까요?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대략 200회 정도쯤 됩니다. 그러니까 제 스케치 32개 영상들이 대개 조회수가 200 안에 떨어집니다. 평균 200쯤 되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유튜브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 관리자 채널로 들어가면은 통계가 나와요. 이를테면 제 영상 시간에 보통 20% 정도가 완강을 하십니다. 이거에 대해서. 근데 대개는 절반 정도는 이 영상 절반쯤 갈 때 대개 영상이 떨어져 나가요. 왜냐면 너무 길기도 하고 좀 빡세기도 하고 또 막 세상 살면서 뭔가 막 관심 많이 뺏기잖아요. 그러니까 도중 탈락률이 굉장히 높은 채널입니다. 나름대로 막 텐션을 높여보려고 해가지고 막 오디오도 안 끊기고 계속 말하고 자막도 넣고 별걸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와 끝까지 함께 못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계를 다 내자면은 제 영상은 대충 제 구독자 거의 600명쯤 됐는데요. 그 60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는 유효적으로 보는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큰 채널들 막 10만 명, 100만 명 보는 채널들과 비교하면 작은 숫자지만은 여러분 그거와 비교하지 말고 한 이제 공간에 50명이 이렇게 앉아서 제 강연을 듣는다고 상상하면은 이게 그렇게 무게가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. 약간 책임감도 느껴지고
책임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뭐 틀린 게 있으면 보도를 찍는다든지 수정 영상을 찍고 막 이런 것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합니다. 재밌어요. 재미없으면 못 올 것 같아요. 나름 좀 재미가 있고 보람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중구난방으로 말하고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여튼 준비해온 통계 자료는요 다 말했어요. 이제 남은 건 뭘 얘기할 거냐면은 벤야민 스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이를테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. 왜 벤야민을 하셨나요? 3월달에. 사실 3월달에 여러분 주제가 많았어요. 이제 블로그를 하거든요. 쪽지 많이 왔습니다. 뭐 합시다. 이거 건드려 봅시다. 이거 봅시다. 많았어요. 가장 높은 수보고는 락항이 좀 많았어요. 왜냐하면 제 영상에서도 심리학 계열 영상들이 되게 좀 조회수가 많습니다. 나르시즘이 뭔지 뭐 이런 것들, 질투가 뭔지에 대한 그런 영상들요. 그래서 좀 정신분석 관련된 컨텐츠를 찍어보자 라는 쪽지가 있었고요. 실제로 굉장히 고민했어요. 이거 해볼까 말까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르크스. 우리 칼 마르크스 선생. 칼 마르크스 저작을 대학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, 여러분. 요거 뭐 제 채널 주된 구독자는 40, 50대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이걸 보는 통계로 한 15%쯤 되는 20, 30대들은 아실 거예요. 대학교에서 마르크스 잘 안 배웁니다. 배운다 손 치더라도 원래 배우는 걸 위한 어떤 배경 작업으로 몇 줄 언급하고 넘어갈 뿐 마르크스의 저작을 직접 읽는 그런 수업은 거의 없어요. 철학, 사회야, 뭐 국문, 역사 다 통틀어가지고 마르크스의 원전들, 뭐 자본론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. 이를테면 뭐 루이 보나파르트 저작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죠? 정치 경제학 서문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저작들이 많습니다. 마르크스가 적은 공산당 선언도 있고요. 뭐 그런 것들을 다 안 읽어요. 대학교에서. 사실 대학교보다는 그 대학 들어오기 전에 논술 준비하시잖아요. 우리 고등학생분들. 그때 더 책을 더 많이 읽을 정도예요. 대학에서 실제로 많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. 슬픈 현실이죠. 하지만 교육 비판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. 그럼 대학교에서 마르크스를 안 배우기 때문에 마르크스에 대한 좀 갈증들이 있습니다, 사람들이. 그래서 마르크스를 해볼까 하고 생각해본 적도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또 뭐 있었냐면, 그 다음 약간 생뚱맞을 수 있지만, 저 사실 EH 카드 하고 싶었습니다. 역사란 무엇인가? 그러니까 역사랑의 얘기를 조금 세게 하고 싶었어요. EH 카드를 비롯해가지고 그 뒤로 이어진 역사학의 계보가 있거든요. 그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벤야민이었어요. 사실 최 밑에 우선순위였습니다, 벤야민이. 원래 벤야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. 제가 벤야민 전공자도 아니고, 사실 저 벤야민 스케치하면서 벤야민 책들을 직접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. 진짜 토 나오는 작업이었어요. 읽은 것 중에 그리고 영상으로 푼 거 20%밖에 안 돼요. 왜? 나머지 80%는 너무 좀 영상화 되기 어렵다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. 논문 수준으로. 그래서 잘 못 풀어가지고 최대한 좀 말로 풀 수 있는 거 위주로. 그러니까 스케치할 수 있는, 사실 스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? 너무 어렵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구체적인 내용 말고 좀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기획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못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깊게 들어간 콘텐츠들도 있어요. 신학 파트에서 뭐 칸트 비교하는 부분, 뭐 그런 것들 확실히 좀 깊은 콘텐츠입니다. 기존의 학계가 가지고 있는 뭐라 부르죠? 학계가 가지고 있는 최전선, 맞아. 최전선에 있는 주제들이에요. 그 주제들은. 그런 것들을 조금 건드리긴 했어요. 네, 부분적인 거고, 대부분은 좀 알기 쉬운 범위 내에서만 다뤘습니다. 뭐, 좌우지간, 이게 약간 얘기가 좀 맴돌고 있는데, 그래서 네 개 우선순위 중에 왜 벤야민을 했냐면은, 사실 저도 약간 조금 충동적이었어요, 사실은. 왜냐면 역사는 하고 싶었는데, 역사를 직접 하자니, 약간 좀 고리타분하지 않을까? 역사 개념이 좀 불안했어요, 사실. EHK 역사는 무엇인가 좀, 사실 직접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, 이게 약간 좀 재미없어요, 저작이. 처음에 몇몇 부분들을 제외하면 좀 전체적으로 루즈합니다. 그런 것도 있었고, 역사란 파트가 가지는 조금 왜냐면 제가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 개념에 대한 철학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막 역사적인 뭐 재미있는 일화들이나 이런 걸 막 곁들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영상이 재밌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나는 이런 강의 영상 처음 찍는데 조금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졌죠. 그래서 역사 파트는 제꼈고, 마르크스도 제꼈습니다. 왜 제껴졌냐면은 마르크스는 조금 더 제가 조금 약간 남겨두고 싶었어요. 메인 디쉬로.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거든요.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철학자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, 여러분. 좀 들레즈보다, 니체보다 마르크스 더 좋아합니다. 마르크스 제일 좋아해요. 마르크스가 하는 철학이 저는 철학이라 생각합니다. 사실은 굉장히
계급적으로 사고하고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유물론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열이에요, 저는. 라고 하지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,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좀 잘 다루고 싶은 마음에서 약간 좀 더 원숙계 감 한번 다뤄보자. 한 30대 후반 그쯤 다뤄보자, 중반이나. 그래서 이제 미뤄졌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하고 싶고 약간 계급적인 얘기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를 충족시킨 선택지가 발터 베냐민이었습니다. 이 스케치 따라오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. 이게 얘기를 다 해요. 실제로 발터 베냐민이 약간 공산주의자 계열이기도 했고 계급 얘기하고요, 해방 얘기하고요, 제가 좋아하는 약간 니체적인 사유, 미적이고 욕망적인 얘기들, 그런 것들 다 곁들여서 다 하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. 그 다음에 일화도 재밌는 게 많았기 때문에 약간 좀 일화와 자기 이 생애와, 그 다음에 20년대, 1920년대 히틀러, 1920년대가 말 실수 나왔네. 1920년대가 아니라 20세기 초중반, 그 1차 세계전 직후에서 히틀러와 2차 세계전이 이어지는 그 격동기, 암담했던 시절 라고 하는 시대상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어요. 드라마가 무조건 드라마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드라마와 이 철학 얘기를 엮으면 굉장히 약간 그나마 재미있죠. 그나마 재미있죠. 그래서 그럼 벤야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약간 텍스트 읽은 게 미진하긴 했지만 하면서 그때그때 막 읽어 나가면서 요거를 하게 됐습니다. 그게 하나의 비하인드입니다. 네,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. 어떠셨습니까, 여러분들은? 뭐 좀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지치는 부분, 너무 조금 어려운 부분, 아니면 너무 좀 더 긁어줬으면 바랬는데 너무 긁지 못하고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만 다루고 지나간 부분들, 아마 불만들이 많을 거예요.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저 자신도 약간 조금 제 영상을 보면서 불만들이 있어요. 신학 파트를 조금 더 알아먹게, 체계적인 걸로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? 언어 파트가 너무 약간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제와 논리를 다듬어서 깔끔하게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? 이런 약간 아쉬움들이 남습니다. 안 남을 수가 없더라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략적으로 만족합니다.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상기하면서 좋아, 그 다음 걸 다시 해보자, 다음에 할 때는 더 잘해보자, 뭐 이런 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얼추 후기가 끝나가는 것 같죠? 사실 후기를 하면은 3달 동안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니까 좀 말문이 막히네요. 하고 싶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증발하고 있습니다. 하얘지고 있어요.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머리 만지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 벤야민 생각보다는 이제 그만 머리를 잘라야겠다라는 뭐 그런 쓸데없는 잡념만 자꾸 듭니다. 네, 마쳐야겠네요. 좌우지간 이렇게 따라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마워요, 진짜.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, 저는. 하나는 이제 레몬트리님, 늘 장문의 댓글과 여러 가지 피드백들, 그 다음에 읽을거리들, 생각거리들, 다른 방향의 사유들을 늘 제기해 주십니다. 꾸준히 봐주시고요. 마지막 댓글도 그렇고요.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제 영상에 내려서 레몬트리님이 단 댓글들 한번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아, 진짜. 좋은 내용도 많고요. 어쨌든 영상보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. 뭐 좌우지간 그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, 그다음에 매번 이제 늘 댓글에 반응 남겨주시면서 힘내라고,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좋았다고 격려와 응원의 말을 많이 남겨주시는 우리 이정수님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레몬트리와 이정수님께 꼭 육성으로 제 목소리로 아이들 딱 읽어가면서 감사하다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만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번 후기를 올라가고요. 금요일 날은 아마 약간 좀 자유주제, 프리시즌 느낌으로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들, 좀 문학이든 심리학이든 정신분석이든 역사학이든 뭐든 간에 자유주제로 한 2-3강 정도 한 다음 이제 그렇게 한 주 정도 보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까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 이만 마치고 저는 이제 끝난 기념으로 오늘 하루는 푹 쉬도록 해야겠습니다.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늘 감사했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 총총.